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륙, 결코 그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 모든 걸 데이터로 넣어야만이 올바른 국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 결국 땅덩이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은 어쨌든 그들이 내놓는 데이터들을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들이 내놓은 데이터들도 신뢰를 하지 못하죠. 특히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규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정확한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안에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중국에서 채굴장들 떠나라, 암호화폐 트레이드 하는 놈들 감옥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만 보고 기뻐하면 뭐 하겠습니까? 금송아지 있다고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금송아지 귀한 줄 알고 금송아지 구경하러 오겠죠. 중국이 내건 전략들은 이런 거죠. 어쨌든 초기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가져갔고, 비트메인, 우지한,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지금 비트코인 보유를 거의 60%, 70% 가까이 하고 있다고 추측들은 하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싫어한다고 해야, 나가라고 해야 다른 국가들이 덥석 물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략대로 전 세계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마이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채굴, 비트코인을 캐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끼 들고 땅바닥 캐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안에서 끊임없이 수학적 연산을 풀기 위해서 전기료를 들어가며 그래픽 카드를 소모하며 그 해시 값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놓고 중국 베이징에서 50만 명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 엄청난 빅데이터를 너무나 쉽게 취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국가일수록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죠. 정확하니까, 리얼이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인풋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에 의해서 휘말릴 수 있겠죠. 무역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지네들 마음대로 연장을 시킨다,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어떤 리스크들을 없애는 방법은 어쨌든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한 번 더 중국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투자를 받는다. 가장 현명한, 똑똑한, 스마트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상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과 미국은 거래를 하려는 국가들이 많겠죠. 그리고 중국이 먼저 그 어플리케이션을 상용화를 시켜서 미국 CBDC, 미국 디지털 통화보다 먼저 사용을 하게 된다면 미국보다 더 큰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거를 미국이 볼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내일 아침 CBDC를 개발해서 시험 테스트를 한다 그래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꽤 오랫동안 시험 테스트를 거친 놈을 가져다 쓸까요? 그래서 리플 XRP의 ODL 거래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자꾸 저는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결정하는 디지털 달러 CBDC는 결국 암호화폐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인 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비트코인일까요? 중국이 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일까요? 러시아계 캐나다인, 그걸 인정할까요? 미국은 절대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떤 패권도 뺏기려는 그런 액션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굉장히 메이드 인 USA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SEC와 XRP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히
XRP에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들이겠죠. 이놈은 깨끗하다. 이놈은 정확하다. 미국에서 인정했다. 그러니까 써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리플의 파트너십 봐보세요. 미국은 계속해서 리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내면에는 리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죠. 완벽하게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미 정부, 바이든 정부. 그럼으로써 인정받게 되겠죠. 니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는 별로 탐탁지 않지만 니들이 원하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인풋해줄게, 받아들여줄게, 인정해줄게.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SEC와 XRP 관련 소송 뉴스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뉴스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쇼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이슈도, 그 어떤 데이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미국은 모든 걸 결정을 해놓고 있다. 그 시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절대 중국이 사용하는 디지털 위안화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다른 국가들과 거래하는 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좋다더라, 좀 더 괜찮다더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도 그거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카카오톡이라는 운동장에 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들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톡을 그냥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린다면,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버린다면, 그리고 그 운동장에서 많은 국가들이 축구를 해버린다면 미국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꼴을 절대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중국은 그렇게 벤 때렸던 암호화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은 그래 블록체인 기술만 사용하고 암호화폐는 싫어하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 어떤 블록도 그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블록을 생성하지 않는다. 보상이 없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세상을 결국 바꾸게 됩니다. 블록체인이 자동차의 외관이라면 암호화폐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외관이 아무리 이쁜 멋있는 자동차도 엔진이 없다면 그 차를 누가 살까요? 자, 중국 시진핑도 2018년 블록체인을 성장 분야로 지정을 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블록체인 열풍은 둔화되었다. 둔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이징은 지난주 센터 출범 계획이 발표가 됐고 새로운 국가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개설했다. 제대로 뒷북을 맞은 걸까요, 미국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준비했겠죠. 전 세계 국가를 도청하는 국가가 그거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 부분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센터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도록 지시받았다. IT 회사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 베이징은 그리고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 솔루션이 기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연결하고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산업군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나온 기술이다. 이게 일반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그런 팩트죠. 사실이죠. 암호화폐 하면, 블록체인 기술 하면 왠지 나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도박 같고 사기 같고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더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중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꾸고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7년과 2021년에 실시된 전국적인 중국 암호화폐 단속에서 대부분의 형태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국가 블록체인 기술센터를 구축하면 중국 혁신 역량과 핵심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발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제가 쉽게 이야기했던 부분의 말들을 약간 어렵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항상 중국은 어떤 발표를 하든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방꿀, 중국이 하는 말 반대로 생각하면 꿀이다. 자, 토요일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잘 맞이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곳도 가시고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륙, 결코 그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 모든 걸 데이터로 넣어야만이 올바른 국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 결국 땅덩이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구수가 많은 국가들은 어쨌든 그들이 내놓는 데이터들을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들이 내놓은 데이터들도 신뢰를 하지 못하죠. 특히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규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정확한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안에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중국에서 채굴장들 떠나라, 암호화폐 트레이드 하는 놈들 감옥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만 보고 기뻐하면 뭐 하겠습니까? 금송아지 있다고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금송아지 귀한 줄 알고 금송아지 구경하러 오겠죠. 중국이 내건 전략들은 이런 거죠. 어쨌든 초기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가져갔고 비트메인, 우지한,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지금 비트코인 보유를 거의 60%, 70% 가까이 하고 있다고 추측들은 하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싫어한다고 해야, 나가라고 해야 다른 국가들이 덥석 물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략대로 전 세계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마이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채굴, 비트코인을 캐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끼 들고 땅바닥 캐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안에서 끊임없이 수학적 연산을 풀기 위해서 전기료를 들어가며 그래픽 카드를 소모하며 그 해시 값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놓고 중국 베이징에서 50만 명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 엄청난 빅데이터를 너무나 쉽게 취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국가일수록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죠. 정확하니까, 리얼이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인풋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 중국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에 의해서 휘말릴 수 있겠죠. 무역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지네들 마음대로 연장을 시킨다,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어떤 리스크들을 없애는 방법은 어쨌든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한 번 더 중국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투자를 받는다. 가장 현명한, 똑똑한, 스마트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상용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과 미국은 거래를 하려는 국가들이 많겠죠. 그리고 중국이 먼저 그 어플리케이션을 상용화를 시켜서 미국 CBDC, 미국 디지털 통화보다 먼저 사용을 하게 된다면 미국보다 더 큰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거를 미국이 볼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내일 아침 CBDC를 개발해서 시험 테스트를 한다 그래도 4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꽤 오랫동안 시험 테스트를 거친 놈을 가져다 쓸까요? 그래서 리플 XRP의 ODL 거래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자꾸 저는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결정하는 디지털 달러 CBDC는 결국 암호화폐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인 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비트코인일까요? 중국이 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일까요? 러시아계 캐나다인 그걸 인정할까요? 미국은 절대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떤 패권도 뺏기려는 그런 액션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굉장히 메이드 인 USA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SEC와 XRP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히 XRP에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들이겠죠. 이놈은 깨끗하다. 이놈은 정확하다. 미국에서 인정했다. 그러니까 써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리플의 파트너십 봐보세요. 미국은 계속해서 리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내면에는 리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죠. 완벽하게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미 정부, 바이든 정부. 그럼으로써 인정받게 되겠죠. 니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는 별로 탐탁지 않지만 니들이 원하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인풋해줄게, 받아들여줄게, 인정해줄게.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SEC와 XRP 관련 소송 뉴스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뉴스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쇼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이슈도 그 어떤 데이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미국은 모든 걸 결정을 해놓고 있다. 그 시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절대 중국이 사용하는 디지털 위안화 어플리케이션이 먼저 다른 국가들과 거래하는 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좋다더라, 좀 더 괜찮다더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도 그거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카카오톡이라는 운동장에 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들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톡을 그냥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린다면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버린다면 그리고 그 운동장에서 많은 국가들이 축구를 해버린다면 미국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꼴을 절대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중국은 그렇게 벤 때렸던 암호화폐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은 그래 블록체인 기술만 사용하고 암호화폐는 싫어하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 어떤 블록도 그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블록을 생성하지 않는다. 보상이 없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세상을 결국 바꾸게 됩니다. 블록체인이 자동차의 외관이라면 암호화폐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외관이 아무리 이쁜 멋있는 자동차도 엔진이 없다면 그 차를 누가 살까요? 자, 중국 시진핑도 2018년 블록체인을 성장 분야로 지정을 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블록체인 열풍은 둔화되었다.
둔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이징은 지난주 센터 출범 계획이 발표가 됐고 새로운 국가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개설했다. 제대로 뒷북을 맞은 걸까요? 미국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준비했겠죠. 전 세계 국가를 도청하는 국가가 그거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 부분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센터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도록 지시받았다. IT 회사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 베이징은 그리고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 솔루션이 기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연결하고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산업군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나온 기술이다. 이게 일반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그런 팩트죠. 사실이죠. 암호화폐 하면 블록체인 기술 하면 왠지 나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도박 같고 사기 같고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더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중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꾸고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7년과 2021년에 실시된 전국적인 중국 암호화폐 단속에서 대부분의 형태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국가 블록체인 기술센터를 구축하면 중국 혁신 역량과 핵심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발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제가 쉽게 이야기했던 부분의 말들을 약간 어렵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항상 중국은 어떤 발표를 하든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방꿀, 중국이 하는 말 반대로 생각하면 꿀이다. 자, 토요일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잘 맞이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곳도 가시고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